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영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843번째 시간으로 인생살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살이 2014년 청파초등학교 카페에서 13회 졸업생 장상식이가 2008년에 초등학교 졸업사진을 올린 것을 발견했다. 몇 장 되지도 않는 얄팍한 앨범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꽤나 비싼 가격이었다. 나는 집이 넉넉지 못해 앨범도 사지 못했는데 55년이 지난 후 처음으로 초등학교 앨범을 보게 되었다. 먼저 13회 앨범을 카페에 올려준 친구 장상식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장상식이는 초등학교 6학년 4반. 나와 같은 반에서 공부를 했으나 졸업 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완전히 잊고 있었다. 앨범에 나온 얼굴들을 보니 옛날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이 드문드문 생각이 나서 인상 깊은 추억을 몇 가지 더듬어 본다. 담임 최권화 선생님. 얼굴이 미남이고 깔끔하셨다. 6.25 전쟁 때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으로 성격이 괄괄하고 무척 엄격했다. 남대문 초등학교에 계시다가 전근을 오셨는데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성적 순으로 분단을 수미양가로 나누고 시험 성적에 따라 매월 초가 되면 분단을 바꾸었다. 특히 수학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수준이 중2-3학년 정도로 무척 어려웠다. 매주 2-3회씩 시험을 치르고 시험 성적이 불량한 학생들은 일렬로 세워 30cm 대나무자로 손바닥에 체벌을 주시는데 재수 없는 아이들은 20대까지도 맞았다.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에게는 시험 성적이 보이도록 시험지를 말아 고깔 모자를 만들게 하였고 그것을 머리에 씌워 옆반 여학생 교실로 일렬로 들어가 절을 하고 나오도록 했다. 나도 그런 망신 많이 당했다. 졸업 후 중학교 다닐 때 학교에 갔다 오다가 청파국민학교 후문에서 2-3회 뵈었는데 그 후 만난 적이 없다. 지금 살아 계시면 계략 90살 전후가 되셨을 것이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 1955년에 남대문 초등학교 3학년 2반에 다녔던 학생들이 2000년에 선생님을 모시고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한다. 어떤 이가 최권화 선생님 뵙고 정말 배울 것이 있다면 건강하게 사시는 법이다라고 하는 글을 보니 그때까지는 건강하셨던 것 같다. 그러나 노인의 건강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없다. 언제 만나 뵐지 기약할 수도 없지만 부디 건강하게 살아 계시기를 기원한다. 공부 제일 잘한 이효길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한 애가 이효길이다. 덩치도 작고 영리하게 생겼는데 청파동에 살았다. 나와 특별한 친분은 없으나 예나 지금이나 공부 잘하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법.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수학 시간에 내가 전혀 접해보지도 못한 문제를 술술 잘 푸는데 정말 기가 죽었다. 졸업 후 경기중학교에 입학을 했으나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다. 인터넷에서 이효기를 검색해 보니 경기고등학교 62회로 정상보다 1년 늦은 1966년 졸업생으로 나온다. 사진을 보니 비록 머리가 휘어지고 많이 늙었지만 골상은 이효길이 분명하다. 아마 1년 휴학을 했거나 고등학교 시험에 실패하고 재수했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알 길이 없다. 말썽꾸러기 김억년은 우리 반에서 최고 말썽꾸러기인데 만리동에 살았다. 힘도 세고 싸움도 잘했는데 나를 유난히 괴롭혔다. 나는 억년이를 잡년이라고 불렀다. 한 번을 갑자기 나를 때리고 도망갔다. 나는 달아나는 억년에게 내가 야 대쉬 잡년아 라고 소리 지르면서 걸상을 집어 던졌다. 순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시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셨다. 자초지종을 모르는 선생님을 나를 파괴자라고 부르면서 내 뺨에 손바닥 자국이 나도록 후렵했다. 김억년에게 맞고 파괴자로 지목받아 선생님에게 터진 후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하여 책상에 엎드려 한참 울었다. 음악 시간이 되면 가끔 6학년 6반 담임인 여선생님이 와서 풍금을 치면서 노래를 가르쳐 주셨다. 하루는 김억년이 여선생님 뒤에 바짝 붙어 팔을 벌리고 엉덩이 흔들면서 춤을 추었고 아이들은 깔깔 웃었다.
순간 육감적으로 무엇을 느낀 선생님을 뒤돌아 보시면서 바로 뺨을 후려쳤는데 교실이 작 하고 울렸다. 얼마나 통쾌한지 가슴이 후련했다. 성적은 주로 양가 그룹에 속했는데 집이 가난하여 중학에 진학을 못한 것으로 기억된다. 지금은 소식을 전혀 알 길이 없는 김억년이는 한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었다. 착한 모범생 선우현식은 청파동 2번지가 교회 옆에 살았다. 6.25 전쟁 때 평양에서 피난 나온 학생인데 얼굴도 곱상하고 공부도 잘했다. 중학교 한 차 시험에 실패한 후 두 차 시험으로 대광중학교에 입학했다가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 만난 적이 없어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파키스탄, 남태평양 국가등지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애아범 김재영 우리 반에서 가장 덩치가 큰 학생이었다. 선생님과 키가 비슷했고 얼굴에 여드름이 숭숭 돋아났다. 선생님을 재영이를 애아범이라고 불렀다. 김재영은 손목시계를 차고 다녔다. 그때 당시에는 손목시계가 흔치 않았는데 손목시계 찾던 것을 보면 그런대로 잘 살았던 집 애 같다. 어느 날 애아범이 공부 시간에 무심코 손목시계를 보고 있는 것을 선생님이 목격했다. 선생님은 김재영을 불러내더니 너 빨리 수업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라고 하면서 뺨을 흠씬 두들겨 팼다. 나는 김재영이가 상당히 억울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 선생님은 김재영이가 시계 보고 있는 장면을 몇 번 목격하시고 별이 떤 것 같았다. 이외 나를 잘 대해주었던 김병기, 무척이나 괴롭혔던 김용래, 가불었던 신동혁, 졸업 후 어색하게 만난 김용옥. 김용옥은 우리 집과 멀지 않아 학교 갈 때 만나 같이 다니곤 했는데 중학교 때 우리가 청파동 3가로 이사를 했다. 어느 날 청파동과 공덕동 아이들이 패싸움을 했는데 효창국민학교 앞에까지 돌멩이를 들고 쳐들어온 공덕동의 돌격대원 김용옥을 정말 어색하게 만났다. 벌써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도 잘 살고 있는지 생사조차 알 길이 없지만 나그네 같은 인생길 부디 건강하게 살아 있길 바란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